자,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한번 패스를 방정식 해볼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그랬지만 이번 특수함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깊게 들어가려고 하면 되게 수학에 재미가 없고 뭐 실제로도 많이 우리가 공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안 하거든요. 물론 다르게 저랑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을 가르칠 거고 저는 그냥 최종 답, 그러니까 시작과 시작이라고 하면 결국 미분 방정식과 끝, 해만 정확히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그 정도만 만 하고 깊이 있고 자세한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셔서 정확히 그게 J가 뭔지 P가 뭔지 Y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그때 찾으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요 정도만 하고 끝낼 거고 실제 많은 그 여러분들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의 문제들도 이 정도만 하고 끝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만약 이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그냥 따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할 거는 베셀 방정식. 요게 조금 더 요것도 이제 르장들의 방정식만큼 또 많이 나오는데 자, 만약에 ODE 형태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뉴제곱 y는 0. 자, 참고로 얘는 뉴라고 읽어요. 뉴. 얘가 뮤고 얘가 뮤. 그다음에 얘가 뉴.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공학 공대생으로서 언제 쓰이냐면 뮤는 일반적으로 점도를 나타낼 때 많이 써요. 어떤 액체 또는 뭐 기체도 하지만 어떤 유체의 점도를 나타낼 때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뉴 같은 경우는 어떤 물질의 동점도를 나타낼 때 많이 써요. 이제 동점도는 밀도하고 점도의 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는 나중에 유체학 과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동 현상, 뭐 열 전달 그런 것들을 할 때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리스 로마어를 많이 아셔야 되고 점점 그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리스 로마어가 그러니까 사용하는 기호가 더 이상해져요. 막 뭐 이런 것도 사용을 하고 뭐 요 정도 많이 봤겠지만 막 최근에 막 제타랑 그 사이 막 이런 것도 써요. 평생 쓰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꼬부랑 문자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이런 새로운 문자에 좀 많이 친숙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얘 뉴고 그냥 임의의 자연수, 임의의 상수, 그냥 자연수가 아니고 임의의 상수예요. 뭐 그냥 여러분들 좀 보기 안 좋다면 그냥 A라고 그냥 생각하셔도 됩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형태의 OD가 주어졌을 때 그 해는 뭐냐? 그럼 되게 단순해요. 그냥 여기서 르장들이랑 마찬가지로 베셀도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그냥 요거 아니면 요거예요. 자, 만약에 뉴가 일단 적어볼게요. 만약에 뉴가 정수가 아니라면요. 만약 뉴가 정수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냥 예시예요. 만약에 문제가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1, y는 0. 그냥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어떤 자연현상이나 아니면 공학적인 그런 것들을 잘 모델링해서 분석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답이 그러니까 미분 방식 형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풀려고 보니까 베셀 방정식이네. 그럼 지금 이 부분 여러분 집중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머지도 다 여기랑 일치하니까 뉴가 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1단계. 그래서 뉴가 뭐냐면 3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정수냐 정수가 아니냐. 정수가 아니네. 그러면 y는 C1J라고 적어주시고 요 뉴 집어넣으시면 돼요. 3분의 1 x 더하기 C2 J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 그 반대 부호 마이너스 3분의 1 그다음 x 이렇게 적어주시면 끝납니다. 뭐 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단순해요. 첫 번째 경우는 그냥 정수가 아닐 때. 두 번째 경우는 만약에 뉴가 정수라고 한다면 그럼 그때 우리는 그 뉴를 n이라고 하고 정수를 의미를 하니까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 이번 예시는 자 만약에 이 부분이 마이너스 9분의 1은 그냥 9 이런 식으로 많이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뉴 제곱이 9니까 뉴가 뭐냐면 3이죠. 그러니까 즉 n이 3인 경우죠. 3인 베셀 방정식이니까 얘는 우리 y는 C1J3X 이렇게 적어주시고 여기다가 C2J 마이너스 3을 이렇게 쓰시는 거 아니에요. 요게 아니고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요거 아니고 요거 대신에 라지 y 이런 식으로 라지 y라는 또 다른 함수를 우리가 해서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이 J라는 얘를 우리는 베셀 함수라고 하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하고 일단 왜 정수일 때는 요게 되고 정수가 아닐 때는 요게 되고 정수일 때도 새로운 걸 해줘야 되냐면 우리가 독립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 기저들이 서로 독립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실수라면 그러니까 정수가 아닌 실수라면 이렇게 유리수 뭐 실수 이런 거라면 J 그 뉴랑 J 마이너스 뉴가 서로 독립이에요. 언제? 실수일 때, 즉 정수가 아닐 때, 정수가 아니면 독립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줄 수 있고 만약에 정수라면 J3하고 그 다음에 J-3이 서로 독립이 아니게 되거든요. 종속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그 베셀 함수 제2종 베셀 함수라고 해요. 라지 Y를. 그러니까 이 J가 제1종이고 Y가 제2종인데
제 2종 베셀 함수로 가져와서 그냥 라지 y 3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j가 뭐냐, y가 뭐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셔야 돼요. 그럼 궁금증 당연히 가지셔야 되지만 그냥 지금 당장 단계에선 이런 베셀 ODE가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이 형태를 바로 읽어내고 U가 뭔지 정확히 파악하신 다음에 그냥 일반 해를 바로 적으시면 끝이에요. 뭐 더 없어요. 되게 단순해요. 알겠죠? 물론 문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나와요. 얘를 조금 그 형태가 좀 다르게 해서 뭐 치환을 유도해서 결국에는 베셀 방정식이 나오지만 이게 제일 기본 1단계예요. 정수냐 정수가 아니냐를 구분을 해서 정수가 아니면 위와 같이 쓰고 정수가 아니면 다시 정수가 아니면 위와 같이 쓰고 정수면 아래와 같이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J가 뭐냐 Y가 뭐냐 그걸 당연히 궁금하셔야 돼요. 자, J는 뭐냐면 이제 베셀이라는 수학자가 만들어낸 함수인데 결국에는 이런 형태예요. 즉 J는 n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몇 차 n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정수는 당연히 다 들어올 수 있고 실수도 아까 보셨듯이 실수도 다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수 영역에서 본다면 자, J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J 제로예요. 지금 검정색 그래프가. 그러니까 즉 J 제로랑 J1 이게 파란색이 J2, 초록색이 J3, 뭐 보라색이 J4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어떤 것만 아시면 되냐면 J 제로만 코사인 함수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코사인이 점점 감소하는 그런 형태예요. 자, 여기다 적었고요. 코사인이 점점 감소하는 그런 형태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0. 0일 때 J0의 0 값은 뭐냐면 1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나머지 J1, J2, J3, J4 이런 것들 심지어 J2분의 1, J3분의 1, J4분의 1 이런 모든 것들은 다 0,0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차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학수학 2에서 편밀 방정식 풀 때 이 부분들이 좀 핵심 요소가 돼요. 특히 J0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핵심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J1, J2, J3는 사인 함수가 점점 감소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점점 감소. 실제로 되게 이렇게 사인 형태 또는 코사인 형태가 있고 점점 감소하는 형태지만 너무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실제로 그렇다 이건 아니지만 그냥 그 개형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면 좋겠거든요. J0는 코사인이 점점 감소하는 형태, J1, J2, J3 이런 것들은 사인이 점점 감소하는 형태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또 하나 여기 이 점들은 여러분들 좀 특별한 점들이에요. J0가 X축과 만나는 점. 그러니까 지금 공수 1에서는 전혀 안 중요해요. 공수 1에서 요거 묻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공수 2에서 제가 이제 공수2까지 다 할 것이고 공수2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공수2에서는 이 점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 점들이 이제 교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이게 뭐 2.4 정도 되고 여기가 5.6인가 뭐 8.6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요 점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언제 J0가 X축하고 만난 점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지금은 뭐만 아시면 되냐면 J라는 함수가 있고 실제로 이런 특성을 갖고 있구나. J0만 좀 특이하고 나머지는 다 사인이구나. 그다음 요 X축과 만나는 요 점들 근이라고 하죠. 요 교점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같은 경우 제가 이제 표를 가져왔는데 다양한 J 함수에 대해서 그다음 각각 그 X축과 만나는 지점이 어딘지 2.4, 5.5, 뭐 8.6, 11.7, 14.9 요 정도는 여러분들 지금은 외우실 필요 없어요. 지금 외우실 필요 없는데 나중에 공수 2를 할 때는 꼭 외워두셔야 되는 숫자들입니다. 많이 나오는 숫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거는 공수 2 가셔서 하고 지금은 그냥 J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 당연히 있겠죠.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그분들은 그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어떻게 J라는 함수가 유도가 되고 뭐 하는지 다 프로베니우스 해법으로 엄청 복잡하게 풀어내거든요. 감마 함수라는 것도 이제 등장하고 되게 좀 복잡한 수학 이론들이 많이 쓰이지만 공학수학을 공부를 해보고 가르치는 입장으로서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최종적인 결과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정도는 꼭 결과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Y라는 함수. Y라는 함수는 제2종 베셀 함수라고 하는데 뭐 라지 Y로 쓰고 그냥 얘는 다 똑같아요. 얘는 다 평범한데 모두 다 중요한 특징이 마이너스 무한에서 시작해요. 마이너스 무한에서부터 올라와서 그냥 이런 식으로 점점 0에 수렴하는 그러니까 그래프가 요런 느낌? 그냥 요런 느낌의 함수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이 부분도 나중에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마이너스 무한부터 시작한다. 즉 라지 y에다가 뭐 n이 어떤 값이든 x에다 0을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무한부터 시작한다. 여기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니지만 공수 2에서 그 어떤 현상을 분석을 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을 분석해서 따라서 최종적으로 y는 C1 J0 x 더하기 C2 그 다음에 y0 x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n이 정수이니까 지금 이렇게 써줘야겠죠. 그런데 어떤 조건이 있냐면 이제 초기 값을 넣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연 현상을 분석하는 상황에서
무한이나 마이너스 무한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자연 현상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초기 조건, 뭐 그때는 경계 조건이라고 하는데, 초기 조건이라는 게 결국에는 마이너스 무한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지금 보시면 라지 y는 제 2종 베셀 함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무한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냥 애초에 라지 y로 썼다는 것 자체가 x에다 0을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무한이다. 근데 우리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무한, 뭐 무한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즉 그게 무슨 뜻이냐면 C2가 0이라는 거예요. 즉 요 항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즉 C2가 0이어서. 그래서 따라서 최초로 여러분을 J만 갖고 이제 실제로는 많이 작업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도 이제 이동 현상이라는 과목을 하면서 뭐 Y라는 게 결국에는 뭐 R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 뭐 어떤 거 뭐 그냥 제가 임의로 2R 더하기 뭐 3R 제곱 더하기 R분의 1 요런 형 R분의 뭐 C1 요런 형태로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경계 조건을 따로 안 줘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R은 0에서 뭐 일반적으로 어떤 뭐 이렇게 원통에서 유체가 흐르는 이런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는데, R은 0에서 이 어떤 값이 뭐 어떤 에너지든 무엇이든 간에 애초에 뭔가 무한이거나 마이너스 무한이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다 만약 우리가 R에다 0을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Y라는 값이 어떤 값이든 상관없이 일단 무한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제 현상에서는 이 가운데 유체가 흐르는 이 관의 정 가운데서 뭔가 무한이다, 뭔가 마이너스 무한이다,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C1이 0이 되는 거예요. C1이 0이어서 그냥 요 항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공수 2를 하거나 여러분들 전공 지식 하면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여기서 라지 y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종종 그 베셀 ODE를 풀고 나중에 초기 조건 또는 경계 조건을 대입을 했을 때 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성질 마이너스 무한에서 시작하는 요 성질 정도만 지금 익혀두신다면 이런 게 시험에 절대 안 나오지만 나중에 공수 툴을 여러분들이 배우실 때 훨씬 더 유용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한번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아까 어, 여기였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일 때 뉴가 정수가 아니면 위와 같이 하고 뉴가 정수면 아래와 같이 쓴다. 그냥 그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그냥 다 끝납니다. 물론 165번부터 175번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지만 162번부터 164번까지 보면 생각보다 되게 단순해요. 자, 그래서 이거보다 문제 보세요, 여러분들. 문제 보시고 얘는 어디서 많이 본 형태, 베셀 방정식이구나. 그럼 지금 뉴가 뭐예요? 뉴가 적어두세요. 3분의 1인 상황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뉴 제곱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j 3분의 1, j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끝입니다. 쉽죠? j 3분의 1 더하기 c2j 마이너스 3분의 1 그냥 이렇게 쓰시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게 162번의 정답입니다. 되게 단순해요. j가 뭐냐? j는 나중에 뭐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그런 데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럼 u가 뭐냐? 여기 같은 경우 정수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n으로 적어주고 n이 지금 3인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3 정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독립 관계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c1j3 더하기 c2 아지 y3 이렇게 적어준다. 그래서 163번은 그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164번이 조금 여러분들이 저게 왜 베셀 함수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되게 단순합니다. 4xy 프라임 더하기 4x 제곱 마이너스 y 이런 형태죠. 는요. 그래서 이거 딱 봐도 뭔가 4 때문에 베셀 함수가 아니어 보이지만 4로 한번 다 나눠보세요, 여러분들. 양변을 다 4로 나눠본다면 베셀 함수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베셀 함수네. x제곱 y2 프라임 더하기 xy 프라임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뉴 제곱 y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따라서 뉴가 지금 뭐예요? 뉴가 2분의 1인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y는 c1 j 2분의 1 x 더하기 c2 j 마이너스 2분의 1 x 이렇게 적어주시면 끝납니다. 뭐 진짜 별거 없어요. 물론 이제 책에서는 2분의 1은 좀 특이해요. j 2분의 1은 좀 특이해서 어떤 사인이랑 뭐 또는 코사인이랑 관련된 그런 함수로 나오는데, 그거는 좀 되게 특이한 케이스고 뭐 그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만약 그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교수님께서 가르치신다면 뭐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정도만 충분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문제들 한번 이제 이어서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다음 이제 베셀 함수 이제 문제들 한번 풀어볼게요. 165번부터 이제 175번 할 건데 한번 문제들 보세요. 여러분들 풀기 전에 문제들 한번 보시면 우리가 기존 지금까지 162번부터 164번까지 했던 그런 베셀 방정식의 형태랑 많이 달라요. 일반적으로 베셀 방정식은 x제곱 y2 프라임 더하기 xy 프라임 더하기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뉴 제곱 y는 0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런 형태가 아닌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약간 어떻게 표현하지? 약간 임포스터 같은 애들이 숨어 있어서 그 OD는 우리 배웠잖아요. 조금이라도 형태가 다르면 완전 풀이법이 달라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을 엄밀히 다
베셀 방정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떠한 적절한 치환을 거치면 뭐 이런 치환들을 거치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베셀 함수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면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y를 이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의 목적은 y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지금 바로 얘를 베셀 함수의 형태가 아니니까 어떠한 치환을 통해서 베셀 함수로 만들어 주는 게 우리의 제1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165번부터 이제 쭉 푸시면 돼요. 이쪽 부분이 이제 좀 어렵고 근데 막상 실제로 그 수학적인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어차피 베셀 함수에서 이걸 통해서 그냥 J랑 뭐 라지 Y 또는 J랑 J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적는 것은 너무나 기본 아주 쉽잖아요. 우리 162번부터 64번까지 했던 그 내용들 너무 쉬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65번부터 75번까지도 실제로 베셀 함수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냥 고등학교 때 했던 그런 미분 관련 텀들, 미분 계산들 그런 것들이 좀 복잡하고 실제로 뭐 미분 계산들이 조금 복잡할 뿐이지 그러니까 복잡한 거지 어렵지가 절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침착성을 갖고 실수하지 않는 연습 그것만 하시면 그냥 나머지 이 문제들도 다 잘 푸실 수 있고 그다음에 치환 같은 경우도 어떤 것들을 치환할지는 문제에서 주어져야 됩니다. 이게 오픈북 테스트라면 몰라요. 오픈북 테스트면 안 주어져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에 오픈북 테스트가 아니라면 즉 여러분들이 직접 그 뭐 줌으로 실시간 시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가서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는 그런 입장이라면 절대로 거의 대부분 절대라는 말은 없지만 어쨌든 거의 대부분 교수님께서 어떤 걸 치환하라고 문제에서 주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만약에 변수를 치환하라. 즉 x가 변수잖아요. x를 뭐 또 다른 z에 대해서 치환하라라고 문제에서 하면 그거는 변수 치환 문제고 만약에 함수 y를 뭐 u와 관련돼서 치환해라라고 하면 그건 함수 치환이고 그다음 그 둘 다 동시에 함수랑 변수를 동시에 치환하라고 하면 그럼 그건 이제 복합이라고 제가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73번부터 75번까지 이렇게 넣었는데 한번 같이 이렇게 풀이법들이 조금씩 달라요. 어떻게 치환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수 치환하고 함수 치환을 정확히 아셔야지 이 벳셀 함수 관련된 문제들을 잘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솔직히 좀 변수 치환이 어렵고 나머지들은 쉽습니다. 함수 치환은 쉽기 때문에 일단 변수 치환부터 좀 집중을 해볼게요. 자, 문제 165번. x제곱 y2 프라임 더하기 xy 프라임 더하기 16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1 y는 0 이렇게 써주시고 문제에서 4분의 x를 z로 치환하시오라고 문제에서 주었었어요. 자, 그럼 이런 걸 보는 순간 일단은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ODE를. 얘는 벳셀 함수인데 벳셀 함수가랑 되게 비슷하게 생기지만 벳셀 함수가 아니구나. 이 16분의 1 때문에. 그래서 이런 치환 텀들을 줘서 우리가 벳셀 함수로 만들어 줘야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 작업은 이제 좀 결과론적이긴 한데 주어진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dx분의 dz라는 걸 구하셔야 돼요. 즉 z라는 것을 x에 대해서 미분한 게 뭐냐? 한번 해보세요. z를 x에 대해서 미분한 뭐예요? 4분의 1이죠. 그래서 일단 요걸 먼저 일단 써주세요. 요걸 써주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y 프라임 여기 보이시는 이 y 그다음에 y 프라임 y2 프라임 요런 것들을 다 z에 대한 함수로 바꿔줄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요 x들을 다 z 얘는 그냥 이거대로 그냥 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 y를 지금 여기 있는 y들은 다 x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다 z에 대한 함수를 바꿔줄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y 프라임이라는 것은 결국엔 x에 대한 함수잖아요. 엄밀히는 y 프라임 x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가 자 얘를 바꿔줄 건데 어떻게 바꿔줄까요? 일단 정의에 의하면 이거의 정의는 얘죠.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시오 요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미분의 정의 그냥 미분 연산에 의해서 얘를 우리가 요렇게도 써줄 수 있어요. dz분의 dy 곱하기 dx분의 dz 우리가 이렇게도 써줄 수 있어요. 이게 엄밀히는 이게 그러니까 분수는 아니지만 또한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분수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듯이 얘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dz 약분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dy는 dx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렇게 볼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게 y 프라임인데 이번에는 바뀌었어요. y를 z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거기에다 z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을 곱하세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결국에는 4분의 1 곱하기 dz분의 dy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먼저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우리 y2 프라임도 해볼까요? 자, y2 프라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dx분의 d를 그러니까 dx분의 dy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y를 한 번 더 미분해라라는 뜻이니까. 근데 우리 지금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 이렇게도 적어줄 수 있겠죠? dx분의 d 이렇게 적어주고 그다음 dx분의 dy가 우리 요거 있잖아요. 요 덩어리. 그래서 요 덩어리를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넣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해줄 거냐면 여기 동시에 얘를 dz로 볼 거고 그다음에 이쪽에다가 dx분의 dz로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까 이렇게 약분하면 dx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를 좀 더 풀었으면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덩어리를 z에 대해서 미분해라 이 뜻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곱이잖아요. 그래서 곱의 미분이기 때문에 앞에 거 미분을 해주시고
dz분의 dz d 이렇게 되겠죠. 앞에 거 미분, 그 다음에 뒤에 거 그냥 그대로 곱해주시고 dx분의 dz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놔두시고 dz분의 dy,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 dz분의 d, 그 다음에 dx분의 dz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어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dx분의 dz가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가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침착하게 생각해보면 이게 막 d가 많고 x가 많고 y, z 이렇게 이래서 헷갈려 보이지만 그냥 침착하게 이 덩어리를 하나의 뭐 어떤 함수로 보고 그냥 그 곱의 미분 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침착하게 보시면 지금 하나하나 집중해 볼게요. 자, 얘는 뭐예요? 얘. 이것의 의미는 y를 z에 대해서 미분하고 한 번 더 미분하라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y를 두 번 미분하세요. z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갖고 싶은 그런 형태가 여기서 나온 거고, 얘는 뭐예요? 얘는 4분의 1이죠. 우리 아까 dx분의 dz가 4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4분의 1 적어줄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볼게요. 이쪽. 뭐 얘는 y를 z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는 건데 z를 x에 대해서 미분하래요. 그게 4분의 1이죠. 근데 4분의 1을 z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해요. 그럼 0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0이기 때문에 그냥 이 더하기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dx분의 dz가 4분의 1이잖아요. 지금 계속 우리 요거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dx분의 dz가 4분의 1이니까 즉 여기에다가 4분의 1을 곱하라는 게 되겠죠. 이거 0이고 이렇게 곱하기가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가 1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이 부분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전개한 과정들 있죠.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 필기 A4 같은 곳에다 잘 필기를 해서 왜 어떤 논리로 우리가 y2' 얘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편의상 얘를 이렇게 좀 쓰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4분의 1 하고 y바 프라임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y바가 없으면 그냥 y'은 x에 대한 함수고 y바 밑줄이 있으면 그건 z에 대한 함수라고 저는 그냥 저만의 이렇게 저만의 기호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y 바 2 프라임 z에 대한 함수이니까 y 바를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다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만 제가 여기다 가져 써볼게요. 즉 y 프라임은 4분의 1 y 바 프라임으로 보기로 했고 y2 프라임은 16분의 1 y 바 2 프라임 이렇게 보기로 했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 다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구한 것들 그걸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고 자 그래서 요 구한 것들을 기본으로 우리가 얘를 바꿔줄 거예요. 주어진 ODE를. 자 그럼 한번 침착하게 그냥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x제곱은 지금 뭐예요? 16z제곱이죠. x가 4z니까. 그래서 16z제곱에다가 y2 프라임은 뭐예요? 요거죠. 그래서 16분의 1 y 바 2 프라임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x는 뭐예요? x는 지금 4z죠. 그래서 4z에다가 y 프라임은 4분의 1 y 바 프라임 이렇게 되겠고 더하기 16분의 1 괄호 열고 x제곱은 뭐라고? 16z제곱 마이너스 1 그다음에 y는 이제 이 부분을 좀 약간 설득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y는 그냥 y 바라고 적어주셔도 문제 없습니다. 이게 지금 규칙을 보면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만약에 적어본다고 했을 때 자 보세요. 규칙상으로 지금 좀 살짝 논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돼야지 뭔가 조금 맞을 것 같지 않나요? 지금 y 프라임이 요거고 y2 프라임이 만약 요거라면 y는 요거야지 좀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죠. 근데 실제로도 엄밀히는 이렇게 좀 설명하면 안 되고 얘가 y가 x에 대한 함수고 그 다음에 y 바라는 건 결국에는 y가 z에 대한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는 yx랑 yz는 다른데 좀 편의상 이거에 대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그냥 결론만 해도 저는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만약에 y 프라임을 이렇게 보고 y2 프라임을 이렇게 바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즉 z에 대해서 표현을 한다면 그럼 결국에 그냥 y도 y 바로 그냥 표현해도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상당히 문제가 잘 풀립니다. 실제로 다른 문제에서도 그냥 이렇게 암묵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 실제 문제 풀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큰 걱정 안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하시고 y 대신 그냥 y 바 간단히 적어주신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약분 한번 해볼게요. 검정색 약분 해보면 z제곱 y 바 2 프라임 더하기 zy 바 프라임 더하기 그다음에 요거 이렇게 전개를 하면 z제곱 마이너스 16분의 1 y 바는 0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들? 요거를 보는 순간 얘 어디서 많이 본 건데? 베셀 함수죠. 베셀 ODE죠. 그래서 베셀 ODE이기 때문에 뉴가 4분의 1인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y 바죠 지금 함수가 y 바니까 y 바는 C1, J 그 다음에 4분의 1, 그 다음에 Z에 대한 함수죠. 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X가 아니고 지금 Z에 대한 y 바가 Z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다 Z 적어주셔야 되고 여기 C2 얘는 지금 정수가 아니니까 그냥 J-4분의 1 Z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따라서 우리 최종 목적은 뭐예요? Y 구하는 거잖아요. Y 바 구하는 게 아니고 Y라는 것은 결국 X에 대한 함수니까 얘를 다 X에 대해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1에다가 z는 우리 뭐라고 하기로 했죠? z는 4분의 x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 대신에 4분의 x만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c2j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x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그냥 얘가 답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간결하게 나타낼 수 있고 실제로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그냥 여기서 그냥 그 작업하라는 대로 하면 그냥 답은 잘 나오는데 좀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느끼실 만한 부분은 바로 여기 y 프라임을 이렇게 구하는 거 경우, 그다음 특히나 여기 y2 프라임을 구할 때 곱의 미분해서 두 개의 텀이 나와야 돼요. 여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한쪽이 0이어서 없어지는데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두 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 되게 조심하셔서 이 부분 이제 이 부분이 왜 우리가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여러분들이 찾으시고 그러니까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주어진 OD에 대입을 해서 그리고 베셀 OD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베셀 OD를 만든 다음에 풀고 다시 Y에 대해서 나타내는 요 작업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여러분들이 그 감각을 익히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한번 66번도 같은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66번 조금 더 복잡할 수 있는데 기본 메커니즘은 항상 같습니다. 더하기 y는 0. 이렇게 딱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 이게 베셀 함수 베셀 OD처럼 전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전혀 뭐 저도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저 있으면 그냥 프로베니우스로 풀 것 같은데 문제에서 중요한 힌트를 줘요. 이렇게 2루트 x를 z로 치환을 하라고 문제에서 주어져요. 그냥 우리는 침착하게 이대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해볼게요. 일단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게 제가 그랬죠. dx분의 dz 얘는 계속 사용되기 때문에 얘를 구해주시면 돼요. 얘를 구할 때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z를 x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좌변을 만약에 우리가 미분을 해본다면 그럼 뭐가 나오냐면 루트 x분의 1이 나와요. 그쵸 여러분들? 루트 x분의 1이 나오죠. 근데 좀 가급적이면 이렇게도 표현해 줄 수 있고 또는 어차피 루트 x라는 게 지금 2분의 z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역수가 되겠죠. 그래서 z분의 2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 좀 잘 멈추시고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보세요. 이 dx분의 dz가 z분의 2인 이유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렇게 잘 계산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y 프라임하고 y2 프라임을 구해야 된다고 했어요. y 프라임은 dx분의 dy고 이거는 dz분의 dy에다가 dx분의 dz 얘를 곱한 거죠. 자, 그래서 얘는 그럼 뭐냐면 z분의 2에다가 dz분의 dy 즉 y 바 프라임을 곱한 게 될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고 자, 그다음 y2 프라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dx 제곱분의 d 제곱 다시 이거 y2 프라임은 y 프라임을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그래서 y 프라임 이렇게 적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dx분의 d에다가 그러면 요게 그대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z분의 2에다가 y 바 프라임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겠고 얘를 우리가 x에 대해서 미분이 아니고 z에 대해서 미분으로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dx분의 dz 그냥 곱해라의 형태로 된다면 그럼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주시고 그럼 여기 안쪽을 집중을 해주세요. 얘는 어차피 그냥 상수는 아니지만 어차피 그냥 곱해지는 거잖아 전체에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그냥 먼저 써줄게요. dx분의 dz 여기 얘는 그냥 z분의 2예요. 그래서 얘 오른쪽 얘를 먼저 적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거 해보면 곱의 미분이기 때문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자, 앞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z 제곱분의 2가 나오죠. 마이너스 z분의 2에다가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z분의 2 뒤에 거 미분. 지금 z에 대한 미분이니까 y 바 프라임이 y 바 2 프라임이 되겠죠. 이거 논리적으로 잘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y 2 프라임을 우리가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요. 얘도 뭐 전개를 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어차피 한 번에 대입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놔둘게요. 자, 그 상태에서 그럼 우리는 지금 주어진 OD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돼요. 뭐를? y 프라임하고 y2 프라임을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고 이 x 대신에 여기 양변을 제곱을 해서 4x는 z제곱이니까 x 대신 4분의 z제곱을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작업 한번 해볼게요. 좀 자리가 좁으니까 자, 요것만 그대로 다시 가져와서 여기다 적어볼게요. 자, 그래서 자, x 대신 우리 아까 지금 문제에서 2루트 x를 z로 보기로 했잖아요. 2루트 x를 z니까 양변 제곱해보면 4x가 지금 z제곱이죠. 그래서 x가 뭐예요? 4분의 z제곱. 그래서 x가 4분의 z제곱. y2 프라임은 요 덩어리가 그대로 이렇게 복사해서 우리가 여기 붙여넣기 해줄 수 있고 여만큼이 여기 첫 번째 항. 두 번째는 y 프라임. y 프라임 뭐예요? 요거라고 했죠. 그래서 요게 바로 y 프라임.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y. 그냥 y는 그냥 y 바로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는 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어줄 수 있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색깔 하나로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자, 재밌는 현상들이 여러분들 보이실 거예요. 일단은 먼저 약분되는 것들 보일 거예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자 2 이렇게 약분되죠. 그다음에 z 이렇게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 2분의 z 이렇게 올 거고 그 다음에 전개를 해볼게요. 지금 이쪽이 2분의 z예요. 여기 2분의 z니까 전개를 한번 해보시면 지금 마이너스 z분의 1 y 바 프라임 이렇게 들어올 거고 더하기 y 바 2 프라임 더하기 z분의 2 y 바 프라임 더하기 y 바는 0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항하고 세 번째 항 둘이 그 연산이 되죠. 그래서 두 번째 항 이렇게 써주고 연산하면 더하기 z분의 1
y바 프라임 더하기 y바는 0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좌변, 우변에 모두 다 z제곱을 한번 곱해볼까요? z제곱을 곱해본다면 y바 2 프라임 더하기 z y바 프라임 더하기 z제곱 y바는 0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뭐냐면 베셀 OD가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혀 베셀 OD가 안 보이다가 어떻게 적당한 치환을 하고 우리가 대입을 했더니 y바랑 z에 대한 베셀 OD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는 순간 베셀 OD의 형태가 바로 보이셔야 되고 지금 u가 0일 때죠. 그러니까 즉 n이 0일 때이니까 정수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적어줄 수 있냐면 y바는 중요합니다. y바는 c1j 제로 그 다음에 z에 대한 함수 더하기 c2 정수니까 y 적어줘야죠. y0 그 다음에 z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따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y는 x에 대한 함수니까 c1j0 z를 우리 뭐로 보기로 했냐면 2루트 x죠. 그래서 2루트 x 이렇게 적어주실 수 있겠고 더하기 c2 그 다음에 y0 2루트 x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답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제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단지 이 부분 y 프라임 그냥 y2 프라임을 이렇게만 표현을 하고 다 대입을 한다면 싹 정리하면 그냥 바로 끝납니다.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베셀 함수가 이렇게 애초에 치환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만 조심하시면 돼요. 지금 이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되게 침착하고 그냥 되게 침착하게 실수 없이만 푸신 다음에 문제를 잘 풀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 66번까지 풀 수 있어요. 계속 풀어볼게요. 문제를. 67번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치환하라고 문제에서 주어지진 않았어요. 아주 가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언제 경우냐면 너무나 뻔한 경우 치환 항의. 그냥 이거는 직관적으로 봐도 어떤 걸 치환해야 될지 여러분들한테 굳이 주어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수학 지식이 있다면 할 수 있도록 좀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아는 베셀 방정식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란다 x라는 것을 저 여기서 란다라는 것은 그냥 어떤 상수예요. 뭐 a, b, c, 뭐 1, 2, 3 이런 것처럼 얘를 만약에 우리가 z로 치환한다면 뭔가 조금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한다면 이제 문제를 풀면 잘 풀릴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나는 dx분의 dz는 뭐냐면 z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람다가 될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y 프라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dx분의 dy 이렇게 쓸 수 있겠고 결국에는 dz분의 dy에다가 dx분의 dz를 곱한 거니까 람다에다가 y바 프라임 이렇게 된 거고 y2 프라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dx분의 d에다가 y 프라임을 한 거죠. 결국에는 람다 y바 프라임 이런 식으로 쓴 거니까 우리는 얘를 이런 식으로 써준 다음에 dx분의 dz 이렇게 써준 다음에 람다는 어차피 상수니까 그냥 곱에 미분할 필요 없죠. 그래서 둘이 그거 하면 둘이 연산을 하면 그냥 람다 그 다음에 y 바 2 프라임이 되겠죠. 한 번 더 미분하는 거. 그다음 dx분의 dz는 람다니까 람다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자, x 제곱은 람다 제곱분의 z 제곱이죠. 그래서 람다 제곱분의 z 제곱이 x 제곱이 될 거고 y2 프라임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람다 제곱 y 바 2 프라임 이렇게 될 거고 여기 같은 경우도 더하기 람다분의 z 그 다음에 y 프라임은 람다 y 바 프라임이 그래서 람다 y 바 프라임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더하기 얘는 어차피 했으니까 지울게요. 필요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해서 람다 x는 z니까 z 제곱 마이너스 n 제곱 그 다음에 y 바는 0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약분을 해보면 이 부분이 z 제곱 y 바 2 프라임 더하기 z y 바 프라임 더하기 z 제곱 마이너스 n 제곱 y 바는 0. 그래서 이거는 베셀 함수다. 베셀 방정식이고 n은 지금 정수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n은 정수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y 바라는 것은 c1 j n z 더하기 c2 j가 아니죠. 정수니까 y n z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y는 c1 j n z가 우리 람다 x로 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람다 x 더하기 c2 y n 람다 x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적어줄 수 있어요. 뭐 항상 메커니즘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쪽 그 변수 치환은 그냥 그 부분 y 프라임하고 y2 프라임만 여러분들이 침착하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68번처럼 이것 역시도 여러분들한테 어떤 항을 치환하라는지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좀만 수학적인 센스만 있다면 잘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치환해야 할지. 뭔가 베셀 함수가 되게 익숙한데 임포스터가 있죠. 뭔가 x 대신에 그러니까 x 제곱 y2 프라임 x y 프라임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x 마이너스 1이 얘가 문제잖아요, 지금. 그래서 얘를 z로 한번 치환해 보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런 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많이 하다 보면 이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요걸 치환해 보자라고 우리가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dx분의 dz 얘가 뭐예요? 1이죠. z를 x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y 프라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계속 쓰니까 좀 지겹죠.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많이 쓰시면 굳이 이런 식으로 다 안 쓰시고도 그냥 적당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것만 파악이 된다면. 그래서 얘는 1이니까 그냥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 y2 프라임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y 바 프라임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겠고 이거는 그냥 dz분의 하도 많이 하니까 저도 dx분의 dz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1이고 y 바 프라임 한 번 더 미분하면 y 바 2 프라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x-1의 제곱은 z제곱. 그래서 파란색으로 적어보면 z제곱에 y 바 2 프라임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더하기 z에다가 y 바 프라임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자, 여기가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x가 뭐예요? x는 z 더하기 1이에요. 그래서 더하기 z 더하기 1 적어주고 x 마이너스 2는 뭐냐면 z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z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y는 그냥 y 바로 적어준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거 전개해보면 합자 공식이니까 z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y 바는 U가 1일 때, n이 1일 때의 베셀 OD구나. 그래서 C1, J1, Z 더하기 C2, J가 아니고 정수니까 라지 Y1, Z. 자, 따라서 Y는 C1, J1, 그 다음에 Z가 뭐예요? Z가 우리 X-1로 보기로 했죠. 그래서 X-1 더하기 C2, Y1, X-1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얘가 답이 됩니다. 정확히 J가 뭐고 Y가 뭔지 우리 다 알기 때문에 이 함수 다 안다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것만 잘 취합만 할 수 있으면 그냥 웬만한 베셀 OD 또는 베셀 OD와 유사한 형태들은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 68번 할 수 있고 솔직히 67번하고 68번이 좀 되게 특이한 형태였을 뿐 나머지들은 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169번 한번 해볼게요. 169번이 좀 되게 특이해요. 이게 한눈에 봤을 때도 누가 봐도 베셀 방정식이 전혀 아닌데 치환을 해보면 베셀 방정식이 나오는 그런 되게 재밌는 형태여서 그냥 이런 것들을 문제를 보면 이런 것들 외우는 게 아니고 어떤 때 어떻게 치환하다 이게 아니고 그냥 이런 문제가 주어졌고 그다음 치환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메커니즘만 잘 따라주시면 됩니다. 일단 항상 제가 강조하죠. 처음 해야 될 게 dx분의 dz부터 구해라. 변수 치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얘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놓은 상태에서 y 프라임을 구하면 우리가 dx분의 dy가 될 거고 얘는 요렇게 적어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이렇게 써주고 참고로 이거는 지금 마이너스 z죠. 그죠 여러분들? 요거는 마이너스 z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를 마이너스 z라고 써주고 dz분의 dy 즉 y 바 프라임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요. 자, y2 프라임의 경우에는 dx분의 d에다가 y 프라임을 한 거잖아요. 즉 요거를 지금 이렇게 제가 적은 요거를 미분하라는 거죠. 근데 얘를 x에 대해서 미분 안 하고 z에 대해서 미분을 하려면 이렇게 취해 주시면 되고 지금 얘를 우리가 곱해진 상태니까 마이너스 z 이런 식으로 빼내고 앞에 부분 속미분, 아니 속미분이 아니고 고배미분이죠. 그래서 앞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y 바 프라임이 될 거죠. z 미분이니까.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z y 바 2 프라임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전개를 하면 z y 바 프라임 더하기 z 제곱 y 바 2 프라임이 될 거예요. 뭐가 y 2 프라임. 자, 그래서 요거 그대로 이렇게 올 거고 그다음 지금 식에서 요거 그대로 대입을 한 거예요. 그럼 2의 마이너스 x가 z일 때 2의 마이너스 2x는 z 제곱이죠. 그래서 z 제곱 더하기 z제곱 마이너스 16분의 1 y 바는 0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을 거예요. 얘를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면 z제곱 y 바 2 프라임 더하기 zy 바 프라임 더하기 뭐 이 부분들은 나머지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와서 딱 보니까 베셀 방정식이구나 하고 y 바는 이제 베셀 방정식이니까 C1, J 지금 4분의 1인 상황이죠. 그래서 4분의 1 Z 정수 아니니까 그냥 J로 또 써줘가지고 마이너스 4분의 1 Z 써주고 그래서 따라서 Y는 지금 Z가 뭐예요? Z가 2의 마이너스 X잖아요. 그래서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C2J의 마이너스 4분의 1 2의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답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냥 항상 하던 대로 y 프라임 구하고 y2 프라임 구하고 그냥 그대로 대입해서 베셀 OD 찾아내서 하시면 되고 여기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2의 마이너스 x가 z인데 2의 마이너스 x가 z 제곱을 좀 약간 이거 예전에도 제가 강조를 했지만 2의 마이너스 2x는 뭐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다 아세요. 얘를 우리가 이렇게 적어줄 수 있잖아요. 얘는 우리가 이렇게도 적어줄 수 있죠. 즉, 뭐 2의 마이너스 x 전체 제곱이죠. 같은 걸 두 번 곱한 거니까. 그래서 얘가 결국에는 z 제곱이 되는 거예요. 요거 지수가 제곱이 된다는 게 조금 직관적이진 않지만 그냥 지수 법칙에 의해서 z 제곱이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되고 항상 하던 거니까 좀 되게 형태가 특이하고 지수 함수가 등장한다고 해서 특이하지만 두려워할 거 없다. 그냥 아주 쉽다, 아주 쉬운 문제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자,